안녕하세요. 주식도깨비입니다. 오늘은 뉴스나 공시보다는 SK하이닉스 차트 자체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금요일 SK하이닉스는 166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4% 넘게 올라왔고 장중에는 17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걸 생각하면 일단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하나죠. 이번 반등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걸 차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을 조금 넓게 보시면 흐름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6월 23일 장중 302만 원까지 올라간 이후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정처럼 보였지만 반등할 때마다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고 주가가 계속 아래로 밀렸습니다. 그러다 8월 6일에는 결국 116만 8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이 가격을 찍고 나서부터 차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더 이상 이전처럼 계속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점에서 강한 반등이 들어왔고 이후에도 다시 저점을 깨는 흐름보다는 140만 원에서 150만 원대를 중심으로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166만 7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170만 원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16만 8천 원을 찍기 전과 찍은 후의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저점에서는 분명 반등이 시작됐지만 위쪽에는 이전 하락 과정에서 만들어진 매물과 넘어야 할 가격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단순히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볼 게 아닙니다. 이번 반등이 실제 추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지 바로 그 부분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AI와 반도체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미 시장에서 잘 알려진 대표 종목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건 어쩌면 그 다음일 겁니다. 이미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AI 투자가 계속 확대된다면 그 다음으로 실적에 영향을 받을 기업은 어디인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없는지,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이런 변화입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AI 반도체 핵심 종목 탑3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단순히 종목 이름 3개만 적어 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투자자분들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셔서 받아가셨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가격대로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실제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도 조금 더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의 다음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둔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자책 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다른 내용을 길게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자책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현재 체크하고 있는 AI 반도체 핵심 종목 탑3와 함께 왜 해당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AI 반도체의 다음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자책 3글자만 보내주세요. AI 반도체 탑3와 핵심 재료, 중요 가격대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금요일 거래량은 약 740만 주였습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8월 초 급락 과정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이후 주가가 안정되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4.65%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라온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까지 같이 증가하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바로 위에 있는 170만 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170만 원을 넘어가면서 거래량까지 확실하게 증가한다면 실제 매수세가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170만 원을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면 돌파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대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가격은 170만 원입니다.
금요일 장중 고점이 정확히 170만 원이었습니다. 17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66만 7천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시 170만 원을 두드린다면 단순히 장중에 잠깐 넘어가는 것보다 170만 원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같이 증가한다면 더 좋겠죠. 170만 원을 제대로 넘어선다면 다음으로는 180만 원 부근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회복한다면 당일 반등의 힘이 한 단계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으로 올라갈수록 과거 매물과 이동평균선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70만 원을 넘었다고 바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보다는 170만 원을 넘고 180만 원을 회복하고 이후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다시 밀린다면 아래에서는 150만 원 전후를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바닥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 부근에서 여러 차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150만 원 부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반등한다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당위 반등 구조가 바로 무너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까지 강하게 이탈한다면 그때는 140만 원 전후까지 다시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 차트에서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가격은 두 개입니다. 위에서는 170만 원, 아래에서는 150만 원. 당장은 이 사이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이 붙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RSI도 보겠습니다. 최근 급락 과정에서 RSI는 30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과매도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점을 만든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서 RSI도 다시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매도권에서 벗어나 회복하는 모습이고 아직 70 이상의 과열 구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RSI만 놓고 보면 당장 과열을 걱정해야 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RSI가 50선 부근을 제대로 회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주가 상승과 함께 RSI까지 계속 올라온다면 단기적인 상승 힘이 조금 더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움직임이 상당히 큽니다. 8월 12일에는 외국인이 약 100만 주를 순매수했고 13일에도 약 120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4일에는 다시 약 136만 주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약 70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루 수급보다 연속성을 보겠습니다. 특히 주가가 170만 원을 돌파할 때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고 기관까지 같이 매수한다면 이번 반등의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70만 원을 넘어서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설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바로 상승하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면 금요일 상승분을 얼마나 지켜주는지도 중요합니다. 조정이 길어진다면 150만 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 방향으로 붙어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다음 주 SK하이닉스 차트는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170만 원을 돌파하면 180만 원, 그 다음 19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을 봅니다. 반대로 170만 원에서 계속 막히고 다시 밀린다면 150만 원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합니다. 금요일에는 일단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 전환이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많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170만 원을 넘어설 힘이 있는지, 그 상승의 거래량이 따라오는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150만 원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는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증시 보면서 도대체 다음에 뭐가 움직일까? 이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정책 하나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죠. 어떤 날은 에너지 관련주가 움직이고, 어떤 날은 건설이나 지역화폐 관련주가 움직이고, 또 어떤 정책이 언급되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책주를 볼 때 앞으로 정부가 어느 분야에 힘을 실을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이걸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 발표가 나오고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단순한 정치인 테마가 아닙니다. 정책이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책 이름만 보고 관련주를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기업이 이미 관련 기술이나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예산이 집행됐을 때 실제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같은 정책주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어떤 기업은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실제 사업과 연결되면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책 방향, 실제 사업 연관성,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차트 흐름까지 종합해서 제가 계속 체크해 볼 만하다고 판단한 종목들을 따로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종목을 딱 3개로 압축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재명 정책주 탑3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종목 3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기업이 정책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봐야 하는지, 정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이 기업의 어떤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현재 이 종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자, 어려운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정책주 딱 3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길게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정책주 3글자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현재 체크하고 있는 정책 관련 핵심 종목 탑3와 함께 각 종목이 어떤 정책과 연결되는지, 왜 해당 기업을 살펴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받아가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정책주 3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